안녕하세요. 홍조한 변리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0년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특허청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개정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게 될 특허법에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보호와 관련돼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기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보면 좀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뭐 기록 매체 등에 의해서 저장되어서 유통되는 특허 기술이 이렇게 포함된 소프트웨어만 보호되는데, 이번 개정법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유통 과정, 이 소프트웨어 유통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에 대해서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발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그 자체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이것이 뭐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그런 어플을 만들었다. 앱을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앱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이제 완성을 하는데,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 설치가 되면 어떤 길 안내라든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 앱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허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발명이 아닌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특허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 전혀 보호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특허청 심사 기준, 특허 심사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특허청 심사 기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하다. 일종의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로서는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은 무엇의 대상이다? 네, 바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특허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으셨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저작권. 자, 그러면 특허로는 전혀 이런 프로그램 발명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냐? 자, 이거와 관련돼서 심사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그 자체로서는 발명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요 해당 프로그램, 특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연동해서 동작하는 정보 처리 기계, 처리 장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단말 장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그 동작 방법,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요 매체라고 하면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이런 것들은 뭐 USB나 뭐 CD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예외로 첫 번째는 이런 기계장치로 보호를 받든지 기계장치에 설치된 것으로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구현 방법들, 동작 방법들에 대한 방법 자체로서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기록 매체, USB나 뭐 플로피 디스켓, 뭐 요즘은 잘 쓰시지만 뭐 CD까지도 이런 매체로서 인정해주겠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이것이 어떤 정보 처리 장치라든지 동작 방법 그리고 어떤 기록 매체에 기록된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발명에 해당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실시 행위는 만약에 타인이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서 무단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바로 특허 침해가 돼버립니다. 특허 침해. 상대방이 어떻게 실시했을 때 침해가 되는지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물건 발명인 경우에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 기계 장치 같은 그런 발명의 경우와 그냥 순수하게 어떤 방법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실시 형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를 뭐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한다는 것은 이제 판매를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 심지어는 이런 것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실시 행위로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해 행위로 본다는 거죠. 물건 발명이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방법 발명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방법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음식물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레시피가 되겠죠. 그 레시피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뭐 우리가 어떤 무슨 떡볶이 만드는 제조 방법을 개발했다,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한 제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떡볶이 자체보다도 일단 원칙적으로 그 떡볶이를 제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한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특허법에서는 이 물건 발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시 행위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권리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 발명이라고 해서 권리 범위가 의미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관련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면 사항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거나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수입하는 행위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물건 발명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을 기존에 정의된 발명의 개념으로서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를 물건 발명을 인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물건 발명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적인 보호가 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 발명의 정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발명의 기본 정의에 예외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소프트웨어를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허청에서 이번 개정이 있기 전에 이 소프트웨어를 하나 예외적으로 물건 발명은 원칙적인 물건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물건 발명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개정을 시도도 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정의와 위반된다라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폭넓게 권리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산업에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산업 파장이 있을 수 있죠. 파장이. 예를 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윈도우즈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 관련돼서 정품 쓰는 비율이 과거에 그렇게 높지가 않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물론 이제 100%다 그렇게 쓰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프로그램 그 자체만으로도 특허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물건 발명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방법 발명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어떤 단말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로서 기계 장치로서 그 프로그램을 인정을 했던 거죠. 인정장치, 기계 장치로.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계 장치에 설치된 상태나 아니면은 이렇게 방법 발명 그 자체로서 보호를 받았는데, 자, 이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이런 한계. 방법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실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시로 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가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 이런 윈도우즈 10을 구입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 USB나 뭐 과거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 CD 같은 경우로 이렇게 파는 거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하셨죠. 지금은 이렇게 USB나 CD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리얼 넘버만 박스에 들어오고요. 나머지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다운받아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라.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비단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플리케이션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켓에서 그냥 다운받으시죠.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운로드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물론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만 이것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유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시켜가지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이 유통업체들은 그 방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뭐 하는 것이다? 그냥 청약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이거 다운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청약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불법 복제해서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발명의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특허 침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 발명으로 인정도 안 되고 또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불법 복제를 해서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통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죠. 상대적으로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방법 발명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로, 실시로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의 사용을 뭐하는 행위? 청약하는 행위까지도 뭘로 보겠다? 발명의 실시다. 그래서 결국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보호 범위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기존에는 단순히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가 더 넓어졌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방법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로드 시키고 유통하는 행위도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그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죠. 물건 발명으로. 그래서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려 했으나 그때 당시에 발명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발명의 기본 정의에 예외를 만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기사도 많았고요. 좀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를 보호를 안 해주다 보면 이것이 결국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임시 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 발명에 대한 그 실시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여기에 청약하는 행위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그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정법을 통해서라도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안 돼요. 현재 이 개정법 상에서도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발명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2020년 개정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